안녕하세요. 로피니언입니다. 2024년 하반기 CJ는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와의 협업을 마무리한 이후 새로운 레스토랑을 런칭했습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레스토랑 산입니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의 미슐린 3스타 레스토랑 베누에서 총주방장을 역임했던 조승현 셰프님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간 한식 파인다이닝이라는 점, 그리고 베누 출신 셰프라는 이력 때문에 오픈 당시부터 과연 미슐린 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담론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6년 이 레스토랑은 2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만에 미슐린 가이드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슐린 가이드의 2026년 발표 이전에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방문 이후 최소 1개 이상의 별을 받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터라 원스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했습니다. 레스토랑 산은 이름과는 달리 계단을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반지하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고급 식당이라고 하면 전망을 강조하거나 독립된 지상 공간을 선호하기에 파인다이닝으로서는 흔치 않은 선택이죠. 저희도 뉴욕 이외의 지역에서 반지하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은 아마도 이곳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는 혹시나 공간이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약간 걱정했지만 내려가는 계단 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왔고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훌륭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점심에 방문해서 자연광이 레스토랑 내부의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도 저녁에는 천장의 조명 중심으로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제공된 코스 메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점심과 저녁 코스가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추가 메뉴나 디쉬 변경에 따른 별도의 추가 요금도 전혀 두지 않는 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첫인상부터 꽤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크리스털 캐비어와 대게 요리입니다. 살짝 까맣지만 반짝이는 캐비어의 아래로 대게 다리살과 잘게 다진 대게살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달걀 소스와 하얀색의 치킨 크림, 그 위에 칠리 오일이 살짝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되어 나온 요리이지만 먹을 때는 전부 섞어서 함께 제공된 브리오시 위에 올려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요리가 단순히 코스의 시작점에 머무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할 요리들의 컨셉을 약간의 변주를 거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게이트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한식 특유의 섞거나 비벼 먹는 방식, 그리고 여러 재료가 한 접시 안에서 감칠맛 중심으로 결합되는 구조. 이 두 가지 요소가 통일성은 있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 뒤에 나올 요리들에서 반복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암대하 냉채입니다. 상당히 큰 대하 위에 대하 머리와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가 올라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콜라비와 레디쉬를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플레이팅한 후 위에 겨자 소스를 뿌렸습니다. 토독토독 씹힐 정도로 잘 익힌 대하의 식감도 상당히 좋았지만 이 요리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소스의 감칠맛입니다. 씹을수록 소스의 매콤함과 새우 머리에서 나오는 비스큐 소스 같은 깊은 감칠맛이 입에 꽤 오래 남았는데요. 선명한 색깔만큼이나 매운맛이 상당히 강해서 간장에 담근 새우장이 아니라 고추장이나 초장에 담근 새우장이 있다면 이런 맛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라비와 레디쉬를 중간중간 곁들여 먹으면 아삭함이 더해져서 식감이 더욱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녹진한 새우와 소스의 맛이 입에서 살짝 씻겨가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겨자 소스를 올린 것이 채소와 새우 사이에 연결점을 만들어 주어서 요리의 전체적인 균형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옥돔 튀김입니다. 튀긴 옥돔에 제주 감귤 조각과 각종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소스를 뿌리고 가장 위에는 감태를 올렸습니다. 처음 이 요리에서 느껴진 감사는 옥돔을 가지고 잘 만든 탕수육이라면 이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중식당 중에서 탄산수를 넣어서 튀김 반죽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런 튀김처럼 바삭하지만 중간중간 공기층이 있어서 씹으면 바스러지는 듯한 식감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스에는 제주 감귤이 들어가 새콤달콤함이 잘 느껴지고 이외에도 고춧가루 같은 여러 향신료가 들어가서 약간의 매운맛이 나는 등
다채로움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여기에 감태를 올려서 자칫 약해질 수 있는 옥돔의 짭짤한 감칠맛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튀김옷을 입은 옥돔의 익힘 정도와 풍미는 굉장히 좋았지만 소스의 존재감이 옥돔보다 조금 더 강해서 균형감이 살짝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요리는 두부꽃입니다. 메밀을 사용한 두부를 마치 꽃처럼 예쁘게 펼쳐 재래돼지 콘소메에 띄운 요리였습니다. 콘소메에는 두 종류의 겨자와 쑥가스로 만든 오일 세 종류를 뿌려 올렸는데요. 가장 위에는 마치 전통 한식처럼 홍고추 한 가닥이 올라가 있었는데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서 눈으로 보이는 이 예쁜 비주얼만큼 왠지 맛도 맛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서버분께서 이 요리는 평양냉면과 유사한 감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세 가지의 오일을 섞기 전에 먼저 한 입 맛을 본 육수에서 돼지 육수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났습니다. 메밀 두부면은 일반 면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두부보다는 조금 더 질감이 있어서 쉽게 씹히면서도 씹는 재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상당히 독특한 식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게다가 돼지 육수의 감칠맛과 메밀두부의 고소함이 참 잘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식감도 맛도 상당히 편안하게 느껴지면서도 이 요리만의 독특함이 잘 살아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요리는 젓갈 덮밥입니다. 밥을 중심으로 여러 재료가 섞이며 서로 다른 식감과 감칠맛의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익은 흰 밥 위로 랍스터 젓갈, 연어알, 무로 만든 장아찌, 그리고 작은 시소 새싹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요리도 앞서 나온 캐비어와 대게 요리, 그리고 두부꽃처럼 섞어서 먹는 요리라는 점이나 젓갈을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한식의 문법이 꽤 명확히 보이면서도 랍스터, 연어알, 그리고 시소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문법에 변주를 주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랍스터 살을 젓갈로 만들어서 마치 소스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었고 톡톡 터지는 연어알, 오독오독 씹히는 무장아찌, 고슬고슬한 흰 밥의 찰기가 다양한 식감과 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젓갈의 진한 감칠맛, 연어알의 짭짤한 바다 감칠맛, 무장아찌에서 나는 짭짤하면서도 산미가 느껴지는 복합적인 맛의 레이어가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는 한치 숙회입니다. 세밀하게 칼집을 낸 한치 안에 다진 새우를 넣어 동그랗고 길게 말았고 거기에 먹물로 만든 초장, 미나리로 만든 소스, 그리고 익히지 않은 미나리 줄기와 잎을 곁들였습니다. 메뉴에는 관자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헷갈렸는데 아마도 한치 속에 관자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새우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요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식감이었는데요. 숙회라는 이름답게 뜨거운 물에 데친 것이어서 자칫 한치가 질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치에 아주 세밀하게 칼집을 넣은 덕분인지 식감이 너무나도 부드러웠습니다. 곁들여진 소스는 초장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매운맛은 없었고 약간의 감칠맛이 느껴지는 정도였는데 소스의 맛보다는 새하얀 한치 아래에 검은 먹물을 배치해서 색상의 대비로 빚어낸 미적 감각이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요리는 덕자 병어찜입니다. 병어 뒤에는 동그란 모양으로 잘려있는 무말랭이가 곁들여져 있고 메뉴에 적힌 쑥갓은 아마도 앞선 디쉬인 두부꽃에서도 나온 것처럼 오일의 형태로 곁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제피로 매운맛을 내고 위에는 유자 제스트를 뿌려서 마무리한 요리였습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재료에 병어가 나올 때 흔히 덕자병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곤 하는데요. 병어와 덕자병어가 서로 다른 종인 것은 아니고 병어를 비교적 많이 먹는 전라도 지역의 방언으로 크기가 큰 병어를 덕자병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병어를 조림으로 많이 해먹는데 레스토랑 산에서 나온 요리는 조림이 아닌 찜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어의 살이 훨씬 부드럽게 조리되었고 따로 찐 뒤에 아래에 깔린 소스를 찍어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춧가루 대신 제피의 알싸한 매운맛이 앞서 나왔던 매운맛과는 다른 감각을 내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다만 코스 전체에서 보면 다른 요리들에 비해 균형감이 조금 덜 느껴졌습니다. 여덟 번째 요리는 전복 조림입니다. 이 요리는 개인적으로 중식 파인다이닝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굴이나 전복 소스에 조린 전복이 중식 파인다이닝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 조린 전복을 전병에 싸먹는 구조가 베이징 오리를 연상시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소스에서 올라오는 진한 감칠맛과 함께 전병의 쫀득한 식감이 좋았고 약간의 산미와 고소함이 있는 크렘프레쉬와 태운 파에서 나오는 향, 약간의 달큰한 맛이 있는 소스가 느끼함을 잡아줘서
조림인데도 마치 중식 바베큐 같은 향과 맛까지 더해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삭한 줄기상추까지 먹으니 맛과 식감이 모두 다채로우면서도 조화를 잘 이뤄서 먹는 재미가 상당히 있는 요리였습니다. 다만 은행이 들어간 전병이 총 2장 나오는데요. 여기에 전복 절반과 줄기상추 절반을 올리면 사이즈가 맞지 않아 싸서 먹으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싸먹지는 못하고 얹어 먹는 듯한 모양이 되어 먹기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포션 분배만 맞춘다면 음식의 맛과 식감, 향 등이 굉장히 좋아서 전체적으로 훨씬 완성도가 높은 요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번째 요리는 등심 스테이크입니다. 아래 등심과 살치살을 수채 구운 것에 레드와인을 넣은 갈비찜 소스와 칠리 베아르네즈를 곁들이고 토마토 쌈장, 샐러리, 레디쉬, 당근, 버덕, 그리고 블랙 트러플이 가니쉬로 함께 나왔습니다. 이 요리에서의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메인 소스의 조합이었는데요. 갈비찜이라는 한국 요리의 문법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레드와인을 더해 마치 보르드레즈 소스 같은 느낌을 함께 내는 것이 독특했고, 함께 곁들여진 베르아네즈는 첫 요리에 나왔던 달걀 소스와 비슷하면서도 특유의 크리미함과 약간의 산미를 가미한 점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온 요리들에서 반복적으로 잡아준 약간의 매운맛까지 더한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식과 프렌치의 소스가 한 접시 안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구조였는데요. 그래서인지 클래식한 프랑스식 스테이크의 느낌이 나면서도 또 먹다 보면 상당히 익숙한 맛이 올라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쌈장을 곁들이면 갑자기 한국 고깃집에서 등심구이에 쌈장을 올려서 먹는 풍경이 떠오르는 듯한 감상까지 들어서 한 디쉬에 3가지의 요리를 조화롭게 섞은 듯한 구조였습니다. 10번째 요리는 돼지국밥입니다. 이 요리는 조승현 셰프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테이블 사이드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돼지로 만든 육수에 유기농 계란 노른자와 물밤을 말려 사용한 면과 밥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캐비어와 부추 그리고 고추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반찬으로는 동치미 무를 겉절이처럼 무친 것과 무와 오이절임에 들기름을 뿌린 것이 나왔습니다. 요리를 준비해 주시면서 셰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셰프님이 부산 출신이셔서 부산의 대표적인 돼지국밥을 재해석한 요리를 고안하게 되었다고 하셨고, 캐비어는 그 자체가 젓갈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돼지국밥에서 간을 맞추는 새우젓 대신 캐비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가장 인상적인 요리였는데요. 표현에 있어서는 돼지국밥을 파인다이닝 방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독특했고, 맛에 있어서는 돼지 육수의 깊고 깔끔한 맛과 국물에 풀려진 캐비어의 짭짤한 감칠맛이 면과 밥을 말아서 먹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나온 동치미, 무 겉절이와 오이절임을 중간중간 곁들여 먹으면 매운맛과 산미로 적절하게 돼지 육수의 기름진 맛을 끊으면서도 면이나 밥의 부드러움에 대비되는 아삭한 질감까지 더해져 다채롭지만 균형 잡힌 근사한 한상 차림이 되었습니다. 밥 한 톨 국물 한 숟가락까지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에 남는 요리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맛있는 냉면이라고 하면 저는 세라세의 냉면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돼지국밥의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레스토랑 산의 이 요리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11번째 요리는 화채라는 이름의 클렌저입니다. 클렌저라는 게 순서상 하나의 고정된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코스의 흐름을 맛이나 구성, 온도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막을 나누는 지점에 배치하고는 합니다. 아마도 스테이크 뒤에 클렌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돼지국밥의 맛이 다른 요리들에 비해 워낙 강렬해서인지 돼지국밥과 디저트 사이에 클렌저 역할의 디쉬가 나온 게 재밌었고, 우연의 일치인지 레스토랑 산 이후에 방문했던 여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도 여러 번 이와 비슷한 클렌저 순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요즘 한국 파인다이닝 코스의 흐름일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화채는 장미와 리치로 만든 소르베 아래로 차가운 오미자차와 올리브 오일을 깔아서 준비된 요리였습니다. 통상적인 클렌저와 조금 다른 점은 리치의 맛있는 단맛이 잘 느껴진다는 점과 장미수로 추측되는 향과 오미자 향의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울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맛보다는 향으로 입안을 먼저 씻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저트는 4가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토리 타르트였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디저트 중 하나인 도토리 타르트를 자르기 전에 온전한 모양으로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마치 거울처럼 반사되는 초콜릿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수도 도토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같은 배누 출신이신 조승현 셰프님의 산에서도 도토리를 이용한 타르트가 나와서였을까요? 배누가 혹시나 도토리를 다양하게 사용했었고 그 영향이 배누 출신의 두 셰프님들께 간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도토리 타르트는 이날 나온 디저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초콜릿과 피칸이 들어간 필링이 만들어낸 녹진하면서도 고소한 달콤함, 얇은 타르트의 바삭한 식감, 도토리 특유의 구수함과 담백한 풍미가 트러플의 향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트러플이 들어간 디저트를 먹어본 것 중에서는 가장 균형 잡히고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였습니다. 그 외에 진주 금실 딸기와 자스민 티로 만든 젤리 위에 아주 얇게 썬 딸기 반개, 구운 쌀 아이스크림과 마데이라 케이크에 대봉감으로 만든 홍시와 감태 크럼블, 그리고 동그란 빵은 프랄린드 브리오쉬인데요. 조승현 셰프님께서 리옹에서 근무하실 때 자주 드시던 추억을 살려서 리옹의 장미꽃밭에서 보던 색을 살려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디저트 하나하나가 너무나 훌륭해서 맛있게 다 먹고 배도 많이 불렀지만 마지막 디저트인 이 프랄린드 브리오쉬를 먹을 때는 배가 불러도 맛있으면 다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핑크색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와 빵 겉면의 바삭함이 만드는 조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레스토랑 산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디쉬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코스 전체의 통일성과 흐름이 잘 설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리의 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강하게 느껴졌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요리의 맛과 형태가 코스 전반에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투자를 아끼지 않은 듯한 인테리어와 서비스가 어우러져서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산이 2026년 미슐린 가이드로부터 원스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도 괜히 우리 일인 것처럼 참 기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또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